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 가지고 꼬리 물기 하고 압박 질문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약간 좀 압박을 좀 가하는 식으로 왜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정말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면접에 정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도 있고요. 또 이제 수시 6장을 선택할 때 종종 이제 수시 신청란에 비고란에 이 정도 작성해 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면접에 정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면접이 없는 대학교 혹시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것도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솔직히 학종에서 면접을 안 보려고 하면 이화여대하고 그다음 홍익대밖에 없겠죠. 근데 면접은 당연히 봐야 된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정말 저는 면접에 자신이 없어요. 이런 공통점 아이들.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만띠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면접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학생도 물론 가끔 있긴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는 좀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볼 자신 있어요라는 그런 아이도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거의 면접에 다 자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그 면접을 이제 제가 리허설을 하면서 수업을 한 실전처럼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 가지고 꼬리 물기 하고 압박 질문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약간 좀 압박을 좀 가하는 식으로 왜 좀 그 정도 좀 압박하면서 멘탈이 그 정도가 준비가 돼야지만 면접에 가서 절대 떨리지가 않거든. 당연히 그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죠. 근데 처음에 면접 수업을 들어가면 정말 자신도 없고 그다음 말하는 것을 정말 정말 꺼리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걱정이고 우리 학생도 걱정이에요. 심지어 대부분 그래요. 이제 지금 질문하게 돼요. 이런 동아리 할 때 땡땡땡 활동했는데 땡땡땡이 그 기자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것이 본인의 진로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학생들이 갑자기 이게 머리가 백지처럼 하얘져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절반의 시간을 끄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선배님들 면접 정말 잘 치르고 심지어 면접으로 뒤집어가지고 지금 대학교 매우 생활을 신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공군사관학교 면접을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1차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을 잘 봐가지고 수능 결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면접 잘 보고 그냥 최초학으로 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정말 신나게 다니고 있는 여학생도 있는데 그 여학생 역시 공군사관학교는 군인이 나온 기질이 좀 있으면 좀 활동은 좀 잘하지 몰라도 이제 말하는 면에서 논리적인 게 약간 좀 빈약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면접. 하지만 그 여학생 역시 정말 면접 거기 열심히 리허설하고 수업 받아가지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자신감 있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왜 면접에 자신이 없는지 그 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높은 면접 역전율 때문입니다. 높은 면접 역전율. 지금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도 면접 역전율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면접 역전율이 50% 가까이 육박했고, 또 심지어 올해부터도 면접 반영 비율이 올라간 대학교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숭실대가 50%까지 올라갔었죠. 일단 같은 데는 원래 면접 비중이 뭐 직윤이라든지 바람계라든지 50%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갔고, 또 대학교 입장에서 면접으로 몇 퍼센트 역전했는지가 비율을 해도 뭐 45%, 55% 이런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높은 면접 역전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이 없어요. 두 번째, 남들 앞에서의 두려움. 예,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첫 성인이 돼서 이제 딱 면접을 보러 간 첫 면접이잖아. 근데 그 대학교, 여러분들 그 대학교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도합 12년 동안 정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그 대학교에 딱 정문에, 교문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이 압박감이 확 들어요. 그러면서 대기실에서 아우 조마조마해요. 그다음 면접 그 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정말 한우가 같은 교수님 세 분이 딱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어떻게 답변하지? 정말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남들 앞에서 두려움. 세 번째
말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본인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가능 있겠죠.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을 참 노리 있게 잘 못하고 그러면서 보더니 고등학교 때 발표했던 거 생각하나 내가 고등학교 때 발표했는데 정말 그게 좀 결과가 좋지 않았었고 수업 때 발표도 내가 좀 잘 못한다고 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종종 이제 두려움 자신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네 번째로는 처음이라서 떨려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정말 유튜브를 보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종종 나오대. 대입 면접 시즌 되면 유튜브 영상에서 자기소개를 해봐라 그러면 막 리허설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정말 면접 포기해야 된가 봐.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라고 그런 연락을 하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방송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냐면 그 모범 답변 영상들은 우리 아이들이 면접을 잘 준비하도록 격려를 해야지, 오히려. 아이들을 낙담시켜버려. 포기시켜버려. 그게 뭔 좋은 영상이냐고. 난 정말 그런 영상 여러분들 절대 보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에 모범 답변 어떻게 하세요? 절대 그런 거 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눅 들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스타일들의 면접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 있었을까요? 없어요. 막 아나운서처럼 딱딱딱딱 말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학생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대학교 평가자, 면접관도 알아요. 학생들이 떨려서 여러분들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 하냐면, 이제 좀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줍니다. 좀 분위기를 깨주려고. 긴장 푸세요. 뭐,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해. 긴장 푸세요. 여러분들 떨잖아요. 뭐, 긴장 풀어요. 그냥 편히 이야기해요. 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떨 필요가 없어. 또 오면은 또 어떤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밥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뭐, 면접 끝나고 나서 여기 대학로 어디 식당에 뭐가 제일 맛있는데 거기서 부모님과 좀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하면 좀 분위기를 풀어준다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그런 면접관 또 안다라는 기억하시고 또 대학교 평가자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아나운서처럼 포시 하나하나 안 틀리고 답변할 것을 기대할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면접관은 면접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두 번째로 우리 대학교 입학하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이 점을 보고 싶어 하고 세 번째로 학생다운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네 번째로 사회 정말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지 주로 이 네 가지를 주로 모든 대학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자신감이 있는지 그게 들어갔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은 여러분 자신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지금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에 있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여러분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인위적인 대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 하게 되면은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달달 외웠더라고요. 답변을 거침없이 뭐 혹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달하는 답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것과 약간 어리숙하지만 학생다면서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답변, 이 두 가지 답변 중에 어떤 답변을 듣기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후자입니다. 자, 면접관은 여러분과 아까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셨죠? 여러분들 한번 가정 한번 해요. 여러분들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로봇처럼 딱딱딱 말하던 그 친구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학생다우면서도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라는 답변을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면접 수업 리허설 정말 설수 없이 무지막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으로 뒤집었던 학생들은 공통점이 학생답게 생각하면서 답변한다라는 느낌을 전달했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3년간의 생계를 보면서 활동을 점검하면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는지 되돌아보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일단 졸업 후 정말 전 세계에 어떤 가치를 기여할 인물로 난 성장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잘 구성해 주세요. 근데 이런 점들이 말만 잘한다고 전달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진정성, 여러분의 진실이 전달되는 답변, 즉 학생다우면서 약간 어려숙하지만 생각하는 답변이 절대적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준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정도는 면접에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틈틈이 준비해서 여러분들 성장 영향을 잘 기억해서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준비하고 학생들마저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